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경제를 강의하는 원주 한라대학교의 구문모 교수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류의 경로와 범위와 효과를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류가 얼마나 계속될까? 이 이야기는 처음에 한류가 시작됐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얘기입니다. 네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류의 영역이 전 범위를 확대돼야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을 왜 하냐면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뭐 대중문화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고, 그 이어서 이제 영국, 그다음에 이제 일본 등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세 나라를 보시면은 전 범위에 있어서, 전 범위라는 게 문화인데, 문화라는 건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로 다 어느 나라 것이 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은 올림픽, 스포츠, 영국에 이제 요즘에 축구로 유명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골프다 등등에 있어서 그 스포츠에서는 영국이 굉장히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문화는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상당한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고요, 주도하고 있고, 일본은 포켓몬, 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슈퍼마리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캐릭터, J-팝, 가정용 게임기, 스시, 패션, 예술영화, 디자인, 과학기술,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게 바로 일본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그 소프트 파워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면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멀죠.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 신한류 분야를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는, 격려하고 싶은 거는 더 다양한 대중문화로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웹툰이라는 것이 일본의 망가하고 굉장히 다르죠.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망가하고 우리나라 완화는 어떻게 달라야 되나. 드디어 찾았습니다. 웹툰이라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일본하고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도 역시 다르고요. 이런 것은 바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고,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고, K-팝도 마찬가지고, 뭐 클래식 음악, 뭐 제가 구체적인 인물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래식 음악의 수상자들 보면 지난 한 15년간 꾸준하게 세계적인 음악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현대미술, 문학, 순수 예술 분야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 분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고품질 콘텐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우리 한류 콘텐츠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하나가 우리 튀고 싶으니까 폭력성이 심하다, 다시 말해서 자극적이다, 오징어 게임, 올드보이 이런 것 볼 수가 있겠죠. K-팝에 대해서는 그나물의 그 밥이야 이런 것처럼 계속 보이그룹, 걸그룹이 나오지만 비슷하다. 이제는 그런 비판을 넘어서 우리가 고품질, 뭐 소위 말해서 웰메이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고유의 작품성을 갖고 많은 대중들이, 세계 많은 대중이 볼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춘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겨울연가, 대장금, 기생충, 복면가왕, 빠진코, BTS 쭉 보시면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왜 세계에 퍼졌는가? 보편적인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사랑, 정서, 사람관계, 운명, 삶의 개척, 고생, 고난, 뭐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빠친코까지 얘기입니다. BTS는 젊은이들의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또 담고 있죠. 가사를 잘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작품성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어필할 수 있는,
고품질의 콘텐츠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에서도 요즘에는 협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협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계를 당면하고 있죠. 첫 번째로 언어 문제가 힘들잖아요. 다행히도 언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원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뭐 번역기 뭐 등등의 이제 AI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과거보다는 이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글로벌 협업체 중에서 요번에 넷플릭스에서 봤듯이 오징어 게임에서 봤듯이 글로벌 미디어하고 자본하고 우리나라의 콘텐츠하고 결합하면 얼마나 세계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품질로 승부하되 외국 사람들하고 협업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인재에 있어서는 뭐 창작, 뭐 제작, 뭐 유통, 흥행 다방면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글로벌 연결망을 갖고 협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언어 문제였었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중국 드라마 보면서 과거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언어에 굉장히 뛰어난 소질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본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지적재산권을 들 수 있는데 조금 이거는 조금 전문적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한류로 진출할 때 중국에 진출할 때 이 컨텐츠를 중국 사람들도 역시 그때는 컨텐츠를 무료로 사용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우리가 거기서 방영을 하면 그걸 무한으로 복제하는 것이 별로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때 20년 전만 해도 일본이나 미국은 저작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할 단계가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컨텐츠 자체로 수출을 하는데 거기서 한 매출이 한 10%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는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챙겨야 되는 단계가 온 거죠. 이게 왜 심각하느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한류 1단계하고 2단계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2단계, 3단계에서는 유튜브,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컨텐츠가 바깥으로 쉽게 나가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컨텐츠들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보호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인프라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법률 체계라든지 이런 걸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가들, 그다음에 그걸 조사해서 그걸 국가에서 그 나라에 가서 협상을 통해서 보호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콘텐츠의 복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화와 경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류와 경제 얘기했을 때 경제적인 뒷받침은 바로 저작권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간략하게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는 앞으로는 컨텐츠 시작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로 확대돼야 되는 것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과거에는 컨텐츠를 소개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고품질 컨텐츠를 원하고 있다.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더욱더 외국 사람들의 협업과 교류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한류와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저작권이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류와 경제 네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